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섹터 시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이제 오늘의 그 지수 좀 살펴볼게요. 근데 뭐 요새 아예 그 컨센서스가 된 게 지수를 봐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뭐 지수가 올라가도 상승한 종목 개수보다는 하락한 종목 개수가 더 많다 보니까는 과연 지수의 그 상승, 근데 이건 있어요. 그래도 보긴 봐야 돼요. 지수의 상승에. 근데 이제 지수의 상승을 단순하게 뭐, 지수가 올라갔어요, 떨어졌어요,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, 그건 너무 이제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, 그 너무 단순하고 의미도 없어요. 지금 그렇게 보는 거는.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죠.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. 근데 이제 코스피가 0.37로 살짝 올라가는, 요새 계속 올라가죠. 예. 지수는 올라갑니다. 그리고 근데 코스닥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. 잠깐 제 얼굴을 여닫으면 안 될 거고. 네,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네, 수렴 모양새, 약세 수렴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 종목 개수가 499개 상승, 약 500여 개 상승했죠.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 개수는 371개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뭐 상승한 종목 개수가 더 많긴 하네요. 그리고 코스닥은 700여 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종목 개수가 842개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약간 그 지수에 맞게끔 종목 개수의 움직임이 있었네요. 상승과 하락이. 뭐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죠. 그래도 지수에 맞게끔 상승한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수가 좀 약간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종목 수가 약간 더 많으니까 뭐 오늘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하네요. 지수를 보니까 네,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수급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네요. 근데 기관계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죠. 외국인만 좀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거죠. 코스피 쪽. 코스닥은 그러네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만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. 외국인과 기관계가 안 들어오지. 확실하게 그 세력의 물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그 상승 그 여력이 달라지긴 하네. 음. 근데 여튼간에 코스피가 뭐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를 안 하죠. 코스피 쪽은 오히려 코스피는 매도를 때리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음.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. 예, 왜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을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 밀어 제끼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. 그 월별의 거래량 보셨잖아요. 그렇죠? 뭐 또 거래량 이야기할 필요 없고.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건 있죠. 뭐가 있냐면 이게 올라가긴 할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긴 할 겁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올라가긴 할 건데 그리고 기관기가 살짝 도와주긴 하죠. 그래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. 올라가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.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. 예, 올라가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단기 고점 자리에서 개인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물량을 개인들한테 그 고점에서 달라붙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겠죠. 근데 이제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진 않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단기 고점에서 분명히 매수합니다. 그건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돼서. 그래서 여하튼 그래요. 이거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입니다. 안 봐도 뻔한 비디오. 지금 뭐 코스닥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. 예.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올라가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기가 쌍끌이 매도 때리고 있네요. 그렇죠? 결국에는 수급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뭐 이 정도 보면은 약간 시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포지셔닝 그냥 여기서 이게 저거지. 이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보면 별 의미 없고 코스피가 그나마 좀 최근에 올라가니까 코스피 관점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냥 요거는 이제 A 파동, B 파동, B 파동에서 갈고리 파동. 그래서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.
이건 이제 주봉이고요. 여기는 이제 월봉이에요. 월봉인데 월봉도 아직 중간까지 올라오진 않았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뭐 한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시기 하니까. 그래도 최근에 올라가니까 네,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뭐 시황은 좀 요거는 이제 지수 시황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이야기하고, 오늘은 한국의 그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는지, 그리고 왜 그렇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어제 그 한국 시장은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긴 했죠. 그래서 이제 철강하고 시멘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뭐 언급하지도 않을게요. 좀 창피한 일이니까 언급하지 말고. 네, 그냥 네, 오늘 그 한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좀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럴 것 같고, 아예 좀 이걸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 얼굴이 여기 있어도 되죠. 그 위메이드, 그러니까 여기 게임 쪽이 좀 그래도 부각을 받았어요. 왜냐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간 모양, 물론 이제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대부분 올라왔어요. 그 다음에 게임 쪽이 좀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아침 증권시황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류 쪽을 주목해 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? 동방 내 17% 갔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, 물류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육상 물류가 있고, 그 다음에 해상 물류가 있습니다. 해상 물류는 이제 해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육상 물류는 택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움직이다 보니까 골판지라든지 이런 이제 종이 쪽이 좀 약간은 살짝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살짝 덩달아 움직인 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물류 쪽이 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, 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?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잖아요. 여러 가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해줬잖아. 그러니까 그게 왜 상승한 이유가 수출 때문에 상승했다는 거고, 근데 그 수출의 이유는 뭐죠? 뭐 K푸드라는 것도 없잖아, 있긴 하겠지만 환율이 너무 많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싸지 않나요? 좋은 제품이 싸다. 1380원이다. 지금 거의 뭐 1400원까지 올라갔는데, 예전에 1000원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K푸드가 많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K푸드가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데, 근데 음식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물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해상 물류라든지 육상 물류라든지 그걸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쪽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.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 올라갔어요. 뭐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상태라서 이건 다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전 섹터 분석에서 다 언급했고, 시장에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. 게임 쪽은 소비 섹터니까 뭐 게임 쪽은 소비 섹터가 약간 좀 움직였다. 그 게임이 왜 움직였냐? 뭐 대부분 그 기본적인 이야기예요. 근데 이게 한국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요. 너무 안 좋은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. 그래서 그 한국의 기업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, 저 PBR이에요. 그리고 저 PBR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흑자 전환이에요. 워낙 돈을 못 버니까 기업들이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다다 붙인 게 뭐였냐면, 게임 쪽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름이 오자, 지금 여름이죠. 여름 신작 기대감과 흑자 전환 기대감. 그런 수준에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PBR을 보면 다 저 PBR이에요. 거의 대부분이. 여튼간에 흑자전환 기대감을 해가지고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해서 올라간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슬픈 현실인데 뭐 슬픈 현실이라도 현실은 현실이니까.
그리고 음식료업 쪽에서 오늘은 이제 소금과 대도 쪽이 좀 올라갔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관련된 종목, 육상, 해상, 뭐 이제 종이 관련된 쪽이 살짝. 근데 골판지 쪽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물류 쪽이라는 거죠. 예. 이건 이미 며칠 전에 이야기해드렸고, 그 다음에 증권, 보험 등 금융 관련 섹터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,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현재 한국 시장이 매우 불확실성이 높잖아요. 거의 뭐 저거잖아요. 뭐 세력주잖아요. 대부분. 어제도 뭐 대한고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 시장은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졌고, 그리고 환율도 너무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, 이미 이제는 뭐 1380원이고 뭐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있지 않을까요? 위험을 좀 회피하겠다. 그런 관점을 본다면 안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금융 쪽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. 뭐 그런 분들도 계신 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건 맞잖아요. 그리고 오늘은 상승한 종목 개수가 하락한 종목 개수보다 더 많은 거니까 뭐 실제적으로 지수가 상승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증권 쪽도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. 보통은 이제 증권 관련된 종목은 지수의 어떤 방향성에 맞게끔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. 네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.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이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. 많이 올라가진 않은데 살짝 반등. 왜냐면 구리 선물 가격도 좀 올라오고 부분이 있고.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 쪽은 반도체는 오늘은 좀 전멸이었습니다. 반도체는 올라가지 않았는데요.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등 그러니까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가라기보다는 대장주 대빵주는 그래도 살짝이라도 좀 올라갔습니다. 1% 정도라도 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볼까요? 삼성전자는 요새 그래도 좀 반등 때려주면서 올라오고 있죠.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여기 이게 주봉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는 유지하죠. 약간 음봉 주다가 올라온 것 같고.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계속 이게 주봉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도 뭐 약간 어제는 조정받았다가 이전 캔들에서 오늘 당일 캔들에서는 상승도 함께 캔들 나왔습니다. 물론 거래량은 아직 그래도 뭐 계속 올라가니까.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이 올라갔죠. 이거 DB하이텍은 진짜 전설의 방송. 요 영상을, 여기서 여러분들 이전 영상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, 4주 전에 DB하이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네,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, 뭐, 말씀드리고 나서, 날라갔네요. 여기서 이제,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조정받긴 받았죠. 약 5%인가 6% 정도 조정받았다가 그 다음에 날린 거죠.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했을 거예요. 그 부분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DB하이텍이라고 이야기해드렸고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테슬라의 공급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는. 그래서 이제 DB하이텍이 날라갔다 이라는 소식. 테슬라 공급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.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주도주 대장주하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업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죠. 항상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. 일시적인 뭐 테마성 같은 거는 의미 없고요. 그건 세력들이 작업 치는 거니까. 그래서 지금 한국 섹터 시황은 애플발 가전제품 OLED 최근에 그래도 요건 좀 받쳐주긴 해요. LG 디스플레이도 약간 좀 올라가는 면도 있고 오늘도 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긴 했죠. LG 쪽이 약간 올라가지 않았어요? 한번 볼까요? 가전제품 OLED 디스플레이 쪽 여기 한번 볼까? OLED 온 디바이스 디지털 클라우드
디지털 쪽 여기 디스플레이 있네. 그치? 네, 그쵸. LG 디스플레이 쪽 올라왔죠. LG전자 쪽도 요새 올라오고는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애플발 가전제품 OLED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, 오늘은 근데 오늘도 올라갔어요. 이쪽이 올라오긴 했는데, 그래도 이제 게임하고 소프트웨어 쪽, 그러니까 게임 쪽. 근데 이게 게임 쪽이 소비재 쪽에도 해당되긴 해서 소프트웨어로 하기보다는 소비재. 네, 이쪽이 좀 올라왔고,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쪽에 DB 하이텍도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. 근데 반도체가 올라가긴 했는데 반도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. 예, 이 삼성전자, 한미반도체, SK하이닉스, DB하이텍, 그러니까 해당 영역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 기업들이죠. 예, 약간은 상승을 해줬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정도 한번 볼까요? 한국 시장은 그냥 각계 전투라고 보세요. 뭐 시장이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경기 순환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보기가 어렵고요. 그거는 뭐 아시잖아요. 뭐 이제 기업, 한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주도주와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. 근데 다만 그건 있죠. 뭐 최근에 한국의 K푸드 쪽이 좀 움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밸류 체인의 하나의 그다음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물류 쪽에 움직였다는 부분. 그 부분은 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섹터 시황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,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, 동같이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네,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일로도 오세요. 같이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건강하시고.